네, 참 힘이 빠졌다가 다시 났었는데 다시 빠졌어요. 지금 네, 민혁기 팀장이 볼 때마다 좀 저희 춘천도 사실은 주민자치지원센터가 갑자기 튀어나온 폐지 조례안 때문에 센터가 폐지되는 상황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회라던가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이렇게 의견 표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두 주제발제처럼 주민자치회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자치회장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이 알력 싸움 같은 구조의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래저래 폐지안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성명서 갖고 해서 그동안 또 열심히 좀 행동을 해서 시장에게 제2요구권을 청구를 하고 시장님이 제2요구권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질은 시장님이 주민자치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안을 의회에서 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렇게 도전장을 내민 그런 사안이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 사건이 춘천에 있고 여전히 이제 그것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의 사례가 사실 굉장히 이제 와닿는 사례이기는 한데요. 아마 아시다시피 독특하게 그 실제로 이제 공동체 단위에서 활동가분들이 이것을 이제 의자해서 나름의 방식의 노력을 하셨는데, 그 과정과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재정비할 것이 무엇인지 생생한 사례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인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얻게 된 교훈. 민혁기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주신 그 인천 마을지원센터의 민혁기입니다. 저도 아까 김은용 대표님께서 하셨던 거 보고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인천 짱이죠. 오늘 박태순 대표님께서 주셨던 주제가 인천 마을지원센터 운영 관련 교훈이라고 하셔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참 고민을 좀 하다가요. 일단 저희 인천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도 먼저 좀 드리고 또 이 어떤 교훈을 얻게 됐는지 제 나름의 해석들을 좀 드린 다음에 좀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요 텍스트가 있습니다. 마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멋지죠? 이게 저희 인천 센터에 8월 13일에 공무원 2명이 찾아와서 이제 센터는 앞으로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라고 알려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도 바로 그 공무원들한테 마을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면 마을이 가만히 계시겠지만 그러면서 조건부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이제 그 과에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과장님하고 또 면담을 하면서도 똑같은 계속 이제 좀 반복적으로 이제 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센터가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별의별 설명들을 다 했어요. 다 했지만 사실 이제 인천시 과 입장에서는 센터 운영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효율적이지 않다는 건 저희 센터 예산의 형태가 예산이 7억입니다. 7억인데 이 사람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예산으로 따지면 그 급여가 3억 5천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 운영이나 기타 등등해서 한 7천 정도가 더 들어가요. 한 4억 초반대가 이제 운영비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사업비가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매번 운영비에 사업비를 더 달라 요구를 해 왔었고, 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냥 손수 뛰어가면서 예산 없이 직접 해 가면서 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얼추 계산을 해봤더니 한 3년 4년 동안 저희가 예산 없이 했던 거를 약간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순수 인건비 정도만.
예. 월급 받고 이제 그 정도 역할들을 했고 그거에 추가적으로 가치를 막 이렇게 환산해서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것까지는 제시는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을의 각종 사업들을 연결시켜드리고 뭐 워크숍이나 컨설팅 이걸 해드리면서 거기서 부가적인 가치가 생산된 것도 사실 그때 저희가 시민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 한 시의원이 인천시 센터가 이렇게 해서 한 200억, 300억 정도의 사업들도 가져오고 했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효율성이 없는 조직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 효율성과 이 행정 조직이 얘기하는 효율성이 너무 다르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과에서 얘기했던 건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니 효율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진전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좀 싸워왔습니다. 싸워왔었고 일단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조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을 공동체는 단순히 지역에서 뭐 3명, 5명 모여있는 주민 동아리 형태가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는 그 안에 주민자치를 하고 있고 지역의 공동체성을 확장시키고 있고 공공성을 지키면서 공공의 영역들을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서로 연결하고 상호구조를 통해서 호혜적 방식으로 신뢰감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민 조직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점차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켜가고 또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이 서로 돌보고 서로 가꾸고 이 사회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게 3명, 5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오늘 여기는 안 계시지만 영성마을이라고 인천에는 있는데요. 조합원으로 한 250명, 300명이 같이 하세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런 식의 마을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업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뭐 재생, 마을 브랜딩, 제가 여기 이제 마을이라는 표현을 다 붙여서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도시재생, 이 로컬 브랜딩, 로컬 브랜딩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름만 바뀌어서 결국은 마을에서 주민 조직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업으로 다른 형태로 비춰지는 게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럼 결국 마을은 뭐냐? 주민의 권력, 주민의 영향력, 주민의 삶이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훨씬 더 진보하고 발전하고 그 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면 센터는 결국 그 마을을 만드는 역할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행정이 하실 수 있겠냐? 이거를 저희는 계속 이야기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죄송합니다. 제가 배만 와서 이게 배가 안 빠지잖아요. 힘들어서 돼가지고 자꾸 막 스트레스를 야간에 라면 먹고 있고 그래서 이 주민들의 삶이 존재하는 이 자체가 협치의 공간이 마을인데 진짜 주셨어요. 우리 민혁도 팀장 엄청 소중한데.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중앙정부나 인천시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사업들이 그냥 덩그러니 이게 이제 한 번씩 갖게 되는 착각인 것 같아요. 그냥 사업만 만들어서 500만 원짜리 사업 만들어서 마을에 던져드리면 마을이 그걸 가지고 막 우당탕탕 한 다음에 제출하면 그걸로 사업이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그 마을이 훨씬 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정부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우당탕탕 하다가 서로 스트레스 받고 상처 생기고 깨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만큼의 효과를 만들어냈냐?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페이퍼만 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이 있죠.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의 효율성. 그리고 갈등을 완화시킵니다. 갈등이 안 생기게 애초에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역량들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필요한 게 여기에서 내려가는 정책 전달 방향도 있지만 올라가는 방식의 정책 제안. 그래서 주민의
어떤 자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들도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 제안이나 조정하는 거, 주민들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거,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켜가는 거. 그래서 더더욱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행정력을 마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들이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예, 그렇죠. 예, 술 때문에 순탄하게 들리시죠. 물론 센터 내부의 역량이나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는 또 중간 지원 조직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역할들을 하고자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센터의 위기가 사실 느껴졌던 건 2022년도였어요. 예,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천에 있었던 기초단체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있었던 곳이 몇 없었지만 2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예. 이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라졌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한쪽 편만 잘못했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양쪽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없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센터가 위기인데 센터가 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인식들도 이야기들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을 센터의 위기가 단순히 우리 센터라는 조직의 위기일까라는 고민을 그 단계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단계에서 그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이 사라지는 순간 마을은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에서 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봤더니 마을은 동원되고 마을은 사용당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마을의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천에는 10개 군구가 있어요. 뭐 조금 1년 후에는 이제 그 분구도 이루어지고 해서 좀 더 많이 나눠지긴 하지만요. 10개 군구가 있는데 10개 군구의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결과인 거죠. 저희 비대위에 참여하고 계신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들입니다. 예. 그래서 각 군구마다 이게 옹진군만 형성되지 못했고요. 옹진군은 섬들이어서 이게 사실 네트워크가 안 됐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네트워크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기존에 있었던 곳도 사실은 있었고, 근데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마을 공동체가 자기 역할을 더 강하게 만들어내시는 경우들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만 결합해 계신 회원 공동체 수는 한 170여 개. 인천에는 한 1,300여 개 정도의 마을 공동체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회원 단체로는 170여 개 정도. 이렇게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8월 13일이 온 거죠. 올해 8월 13일이었고 원래 그 8월 13일은 내년도에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공공 자원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트워크 대표님들끼리 이 의회에 행정안전위원장을 면담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계약 종료 후 직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알려온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 대표님들께 전화를 돌렸어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대표님들이 다들 화가 나셔서 여기 이분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세요. 마침 가는 날이었는데 가서 왜 센터를 없애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게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센터로 모셔갖고 저희 센터로 다 모셔서 오늘 우리 비대위를 조직하자. 그래서 정말 희한하게 상황이 생긴 그날 오후에 바로 비대위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대위가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열심히 의회를 방문하고 과를 방문하고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하면서 같이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같이 여겼던 거는 당사자성이었습니다. 예. 이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근데 센터는 센터대로 당사자이긴 하죠.
그리고 센터를 수탁받은 마을넷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 당사자이긴 합니다. 근데 인천시가 과연 신경 쓸 당사자는 누구인가? 인천시는 이 마을 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 이 사업 공공 서비스의 대상인 마을 공동체들을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럼 그 마을 공동체가 이걸 원한다고 해야 사실은 시가 이거를 유지할 이유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들이 더더욱 이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충실하게 해주셨다기보다는 그냥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심지어 모든 내용들 다 그렇게 만들어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17일 날 잠시만요. 어딨지? 19일 날 시청 앞에서 1차 기자회견을 이렇게 멋지게 했고요. 그날 저희 앞에는 온갖 이 기자들, 언론사들이 와갖고 취재하고 촬영하고 가서 참 많은 언론에서 이걸 노출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감을 많이 고조를 시켜주셨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마을 문화제를 기획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을 공동체니까 마을 공동체처럼 하자, 마을 공동체처럼 싸우자. 그래서 시청 앞에 앳들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앳들 광장을 빌려서 시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화제를 했습니다. 난타를 하고요, 댄스를 추고 퍼포먼스를 하고 노래를 하고 하면서 이 체험 부스도 운영하면서 한 300여 명이 이날 저녁에 급하게 갑자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또 그동안 마을센터 이게 사실 12년 운영하면 관계가 소홀해지는 마을 공동체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공동체들까지 다 오셨어요. 다 오셔서 또 시민단체에서도 오시고 외부에서도 오시고 그날 우리 김경수 이사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우리 그 마을의 화합의 장, 축제의 장이면서 항의와 아무튼 항쟁의 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발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시장님 면담 해주세요 했는데 시장님은 계속 면담이 안 돼요. 자체 행정과에서 막아요 자꾸. 부시장님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만나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무부시장 만나주세요 했는데 안 만나주세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그 라인으로는 안 되니 그러면 좀 바깥으로 돌려서 해보자 해서 국회의원들 다 만났습니다.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 다 만났고, 그 다 만나고 메시지 보내고 하면서 심지어 어떤 의원님은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 바로 전해서 부시장한테 전화하시고 시장님한테 전화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까지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간무소식, 뭔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그래도 우리는 계속하자 해서 시민 토론회를 합니다. 그날 한 40여 명 정도 같이 모여주셨고, 이 네트워크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이 거버넌스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 교수님을 한 분 모셔갖고 그날 행정까지 초대를 했어요. 행정이 바로 앞에 앉아 있었고, 그 교수님께서 작정하고, 대전의 박형근 교수님이신데요. 작정하고, 대전도 사실 이 문제를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공무원들 앞에다 놓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어보시면서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 공무원은 앞에서 끄덕끄덕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이 팀장은 끄덕끄덕, 옆에 있는 주무관들은 도리도리 이러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행정부시장 간담회가 드디어 잡힙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 간담회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를 잡았고요. 그래서 행정부시장 면담을 먼저 진행하게 됐는데, 행정부시장 면담 때 네트워크 대표님들이 다 같이 가셔서 이 행정이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야기하시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도 이야기해 주시고, 당신들이 효율성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라도 바꿔서라도 해라 라는 식으로 중재나 제안까지 해주시는 바람에, 그리고 또 행안위 이제 간담회, 이건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일단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교훈에서. 그래서 이제 행안위 간담회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기다림의 시간이 생겼어요. 기다리는 와중에 어찌될까 보니 갑자기 10월 18일 날 과장님이 저희 법인의 이사장님한테 전화돼서 시장님이 지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 위탁으로 전화한다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죠. 예. 예. 자, 근데 결론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행정에서 이거 민간이탈로 하려면 민간이탈 동의안을 의회에 통과시켜야 된다 해서 늦었지만 그거 올리겠다라고 했고 민간이탈 동의안을 10월 24일에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10월 18일이 이미 그때 회기 중이었고 시의회 회기 중이었고 10월 24일은 어떤 날이냐면 298회 임시회였나 아무튼 그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에요. 본회의만 열립니다. 근데 이거는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먼저 표결 처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보다 한 이틀 전에 이미 끝나요. 근데 그 사이에 안건 상정을 못한 거죠. 예. 그래서 본회의 때는 이건 다뤄주지 못했는데 보니까 24일 날 그게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안건은 그 회기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사안을 물어보기 위해서 아는 시의원들에게 이제 전화를 했었는데 시의원들이 이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곤란하겠구나. 예. 이게 지금 기존의 행안위가 그 시장님이 원하는 거를 무조건 해주는 그런 구조로는 운영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지금 건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꼴이 됐고 예산까지 우리는 협의하지 않고 제안한 꼴이 돼버렸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행정안전위원장님께서는 그거를 반대하는 입장이 너무 완고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걸 설득해내려고는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뒤에 동영상이 있었는데 동영상 깜빡하고 말만 하고 있었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실패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기자회견까지 최근에 했고 다시 1인 시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둘 다 공문을 보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책임져라라고 알렸는데 민주당에서는 답이 왔고 국힘에서는 답이 안 왔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걸 당론으로 하겠다까지는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 본회의가 12월 13일이에요. 본회의 때 의원 발의로 다시 재상정시켜서 거기서 표결 처리하겠다. 근데 민주당이 인천시에서는 현재 12명밖에 없고요. 정원이 40명 중에 1명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39명. 그러니까 20명이 채워져야 사실 통과가 가능한데 그럼 국민의힘 쪽 시의원들 6명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설득하고는 있지만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거는 저희가 중간에 우리 네트워크 대표단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고 있는지를 같이 좀 얘기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막 슬퍼? 슬퍼. 아니 근데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저희 서구 네트워크 대표님이 과장하고 만난 자리에서 과장님 권한 없잖아요. 그랬더니 과장이 눈 동그랗게 뜨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나가버렸어요. 저런 것도 필요해요?
이게 그 행정부 시장 면담 전에 했었던 워크숍이었어서 그때까지밖에 일정은 없었고요. 이거를 할 때 계속 우리 대표님들하고 공유했던 말 중에 하나는 마을의 주인은 울지다. 괜찮아. 가라앉았습니다. 예. 마을의 주인은 마을이다. 예. 이거를 다 같이 좀 공유하고 계셨어요. 우리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예. 결국 우리는 이 영역에서 자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권한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첫 번째 입장문이었습니다. 행정일방의 마을지원 사업은 마을공채 독이다. 예. 마을공채에게 독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예, 넘기겠습니다. 제가 넘기면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재밌게도 놀랍게도 저희가 상황이 8월 14일에 생겼어요. 그리고 막 정신없는 와중에 설문조사 준비하고 막 해서 8월 15일인가부터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급하게 우리 기자회견 해야 되니까 3일 만에 2,000명 서명해 주시고 이 전국에 인천이 훨씬 다수긴 했지만 전국에 174개 마을 공동체하고 단체들, 시민단체들이 다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3일 만에 이게 됐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입장문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도저히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169개 마을 공동체는 직영 운영에 대한 결정이 단순히 해당 부서가 아닌 우리 시장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천시의 무책임한 결정은 9개 공고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160개 마을 공동체 2,000여 명의 마을 활동가 그리고 지원센터와 만났던 수많은 마을 시민단체들에게 시장님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시민토론회 때 아예 공무원들 있는 자리에서 읽어버렸고 그러니까 행정부 시장님이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부 시장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거를 또 제출했습니다. 이게 우리 이 의견입니다. 이렇진 않겠죠 설마 하면서 제출했었어요. 이게 행정부 시장님 만났던 자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후에는 절차가 이렇게 됐는데 이 의회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부결시킨 거, 이 겉으로 절차상의 문제. 자, 이 영상을 그 20분 45초 정도부터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보와 인천 광역시 전문성을 가지고 25분 45초. 그들이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뭐 그동안에 오른쪽 끝에서 운영 개선에 대해 제가 또 마을 당국의장의 기상대책위원회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그 방식이 이라고 지도는 이제 공유가 돼야 되는데 제가 무슨 최근에 이제 일본만 더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 계속하는 업체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연결한 데가 없다고. 잠깐 같이 봐주세요. 의석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모습으로 회의 속기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권한권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결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민간 위탁 기간 만기 도래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간 위탁 추진에 관한 행정 절차 미이행과 위탁 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에 따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 의원님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요구를 합니다. 일주일 안 오네.
제천시 말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임준원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부결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청하시는 위원 계시므로 임준원 위원님이 제안한 부결 동의안은 정식으로 감사합니다. 예. 이 자리에는 그 6명의 시의원이 있었고요. 예. 원래 이 행정안전위원회에는 7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지속가능발전협회와 관련된 역할을 해오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날 아예 회의에 참여를 안 하셨고, 다른 한 분은 하필 이 논의를 하는 그 시간만 없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결 처리하는 그 순간에만 자리를 지켰고요. 예, 그렇죠. 하필이면. 예, 그리고 민주당 쪽 의원은 2명에,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국민의힘 쪽 의원님 들이셨는데, 그동안 우리 대표님들이 끊임없이 만났고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때도 약속까지 하셨어요. 동의안 올라오면 처리해주겠다. 근데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 왜 행정이 이거를 처리를 이렇게 하려면 예산까지 같이 10월 달에 우리랑 얘기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안 했냐?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이죠.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문제에 대해서 뭐 처리하지 못했다 이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표현은 센터의 인원을 계속 줄이려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센터는 사업은 다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사람이 줄면 남아있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게다가 위탁계획 자체를 10명으로 했었고, 근데 그거를 사람이 누군가가 나가기 이직을 하거나 할 때 퇴직하게 될 때마다 계속 시에서는 사람 줄이라 자연업무 시켜라 이러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거부해 왔었고, 예, 거부해 오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 기자회견 할 때 발표했었던 이 회견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좀 세게 얘기를 했죠. 일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저희가 요구한 건 2가지였습니다. 사과해라. 두 번째는 재표결해라. 예. 그래서 그 재표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때 다루기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막후에 그 시의원들 간에 무슨 대화를 하면서 부결 처리를 하게 되는지는 제가 다 들었어요. 아는 시의원이 다 얘기를 해줘서 어쨌든 이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님께서는 모든 건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 김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옆에 가로 열고 국민의힘, 밑줄고 도화일도, 도화이사도, 주한노동, 주한율동 등 이하 유승분, 김대영, 김명주, 신동섭, 신영희, 임춘원 이 시의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기자회견장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예, 낭독을 했고 지금은 그거를 우리 대표님들은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지켜보고 있는 단계고 상황들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저희가 겪고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기서 저희가 제일 많이 공감하고 있었던 거는 저희는 굉장히 쉬운 언어로 그냥 툭툭 막 던졌던 말들이에요. 시의원들이 너무 형편없다. 아까도 그 이유가 우리 공동체들이 원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데 하면서 그냥 본인이 그 권력을 휘두르는 입장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안에서만 그거를 선택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찾아가서 면담하고 얘기했을 때는 오케이 해줄게 등등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겉으로만. 정작 결과를 봤더니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봤더니 이거 마을 공동체 이렇게 하면 우리 선 넘는데 이거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꼭 해줘야 돼? 시의원들이 왜 마을을 지켜줘야 돼? 여기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차별이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막후에서 이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많이 속상했던 거죠. 왜 우리는 이런 권력 지형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주민에게는 왜 이런 권력이 없는가? 예.
마을 공동체는 그 권력을 형성하는 이 주민 조직인데 그래서 이제 전에 박태순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인천에서 쓸데없이 막 공문장 이런 거 공시키고 주민 권력 강화시키려고 하고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센터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우리는 권력이 너무나 없다, 부족하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좀 많은 것들을 느끼고 고민하고 얻은 것들이 있지만요, 교훈이.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 결국은 우리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고 더 힘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저희는 지금 인천광역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네트워크에서 참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얘기해 가고 있어요. 예, 조금씩 얘기해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순수 이 주민들, 마을 공동체가 정말 마을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이나 공공이 마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갖자, 전문성을 갖자, 이렇게 얘기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의 드라마 같으셨죠. 네. 그리고 왠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박태순 대표님의 신간이 굉장히 불티나게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게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인천의 정말 드라마틱한 이 사례를 통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준비해 주시고. 네, 저는 서울에서 온 이선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사례도 물론이지만 이전 사례를 포함해서 시민이 중심이고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고 다 좋은 이야기고 정말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게 왜 어려울까 생각했을 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의정부는 성공적이었는데 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어렵고 실패하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관을 등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교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그 의정부 쪽 뭐 뿐만 아니라 학교 쪽 교육청과 이제 학교 쪽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다. 학교는 학생이 중심이 되고 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도 학교 공동체에 대한 그 공론장에 대한 게 1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모든 정책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선생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선생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학생에 닿을 수가 없고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이 제가 현업에서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민이 바로 서고 시민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관을 등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그들의 속사정을 좀 들어주고 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던 중에 제가 좀 위기였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그 이전부터 사실 8월 13일 이전부터 행정의 입장은 인원을 좀 줄여야 된다. 사업비 계속 올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현재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사실은 아니다. 우리 입장은 지금 현재 시민을 위하고 있고 국민을 위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올려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는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 이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서로의 과정이 정말 긴밀했는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어디로 돌아가서 좀 어느 부분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았겠다는 교훈 말씀하실 거는 같은데요. 좀 소견을 좀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시합은 이제 이거는 사실 갈등은 아니었고요. 갈등은 아니었고 이제 사인을 줬던 거죠. 사인을 줬던 건데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2월달인가 1월달에 바뀌었어요. 인천시 그 자치기관 과장님이 바뀌었고 그 전부터 원래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었다가 부서가 3번, 2번, 3번째 바뀝니다. 예, 이게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거,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들은 점점 위축되고 있었던 거죠. 부서가 사라졌고 팀만 남았는데 그 팀도 그마저 없어지고 다른 팀에 그냥 흡수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무원들의 입장은 아닌 거죠. 이거는 공무원들은 그냥 수산보직대로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어느 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축소시키고 있었던 작업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또 두 번째는 관하고 이제 굳이 처벌 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먼저 처벌 졌던 건 우리가 아니라 관일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그 시기에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이거는 이제 제가 모르고 있는 척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인천 분들 많이 계셔서 말하나 과장님이 공무원들한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는 빨갱이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공무원들이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 중에 몇이 저한테 얘기를 또 따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저희는 계속 과장님 만나고 싶다 계속 어필을 했는데 한 번 겨우 만나서 그 만난 자리에서 과장님도 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고 그냥 센터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냥 끝나버렸던 거죠.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계속 막혔고 하고자 했는데 노력했는데 안 되고 사람들 우리 마을 쪽에서 이제 우리 이렇습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시장님 모시려고 했는데 300명 모여 있는 자리에 시장님 안 오시고 과장님도 안 오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원래 그 인천에서 이제 마을공동체 컨퍼런스라는 사업을 매년마다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좀 특별하게 인천시청에서 하겠다. 대회실 빌려달라. 연초에 아예 요청해서 대회실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대회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대요. 예약까지 해놨었는데 공무원들도 협조적이었고 그 시점이 시장님 임기 2주년쯤 되는 날 어간이어서 대회실에서 이제 행사들이 좀 많이 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른 데서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또 전해온 거예요.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예, 그랬죠. 그리고 대신 시장님은 꼭 오시게 해달라. 지나가다 인사라도 하시게 해달라. 마을공동체 많이 오신다 했는데 결국 그날은 과장님도 안 오고 시장님도 안 오셨고 공무원들로부터는 사인이 도리도리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업비 관련해서도 부서에서는 그걸 해주려고 했어요. 예. 부서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늘 어디에서 이게 이제 잘리는지를 보면은 예산을 조정하는 그 부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 커트가 되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는 인천시 차원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계속 느껴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비는 정 안 되면 그냥 참여 예산으로라도 이 사업비를 붙여봐라 해갖고 했던 게 그나마 늘었던 게 한 8억 3천 정도까지 해봤는데, 예,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참여 예산 사업이 없어지니까 다시 7억으로 확 쪼그라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돼 왔었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문제는 사람을 강제로 줄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위탁 기관이 이제 그 고용주가 되잖아요. 예, 고용주가 되는 건데 거기서 자기 직원을 이 원청이라고 표현할게요. 원청에서 요구한 데서 강제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누군가가 퇴사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업무가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걸 이 안에서 배분도 못합니다.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럼 자율감소 시키라는 것도 굉장히 무리한 일인 거죠. 차라리 연말이나 연초에 다음 계획 짤 때 사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중간에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얘기하면 거기서 납득하고 그럼 알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위탁 과정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만 마무리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굳이 우리가 갈등이 있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그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질문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휴식 시간 전에 사례 발표가 하나 더 나와 있어서 네, 혹시 그 질문을 미리 주시면 정리를 하셨다가 답변을 정리를 하셨다가 함께 모아가지고 네 논의 주제로 한 번을 올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응원과 지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 마음을 주고 싶다는 거죠?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저는 1인 활동가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위원장도 전국단위 위원장도 해봤고 여성단체 대표도 해보고 그러면서 활동을 해온 활동가입니다. 30년 동안. 그런데 관이 주는 돈을 그러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권력을 가진다는 건 어느 날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장된다고 하면서. 저는 준비한 자료가 이만큼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혐오가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직영화해야 됩니다. 일선에 몇 개의 국공립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조적이고 외도적인 문제니까 이걸 바꿔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시장님께서 쓱 미시더니 절 만나준 건 정말 순진하게 절 만나준 건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의지구나 라고 하고서 막 뛰어갔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같은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원장할 시간 없는데요. 그랬어요. 아니 첫 번째는 자격이 없다고 그랬죠. 왜 원장 자격이 안 돼? 자격은 되는데요. 제가 원장 하고 싶을까봐 자격 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그러면 이수하면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러 왔거든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거 읽어보셨나요? 제가 그래서 자료는 이제 증거자료를 이만큼 하고 정말 3페이지로 만들었거든요.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3페이지로 만들었어요. 3년간의 사건 개요 현황과 문제점을. 두 번째로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바꾸면 되지 않겠어? 자격 이수를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걸 할 시간이 없고요. 그 곳에 공간의 원장을 할 수 있는 위탁 원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장 자체가 모두가 적이 아니고 다 적폐가 아니고 그 과정, 좋은 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카르텔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어도 멋진 원장님들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느낀 게 뭐냐면 왜 정치권이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얘기했을 때 저 진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지금 5년 전 얘기인데요. 25년 동안 그래도 장차관급 전국 18개 시도에 장들하고 교섭도 하고 막 이렇게 만났을 때 왜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줄까? 근데 저는 5년 전에 그 시장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런 마인드겠구나. 누군가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테니 나한테 뭘 줘 라고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행정이 아직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15년, 20년 동안 마을자치 주민지원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는 센터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이 지난하게 정부의 행정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내 인생과 내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걸고서 걸어오셨던 선생님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결과가 단순히 조례를 폐지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사업을 줄이고 사업비를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센터를 없애는 방법으로 그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저는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울컥하는 그리고 우리가 삶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내가 가고 있는 길들이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제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국회로 안 가고 우리가 권력이고 싶어요. 이제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힘내셨어요. 감사합니다. 경험이 녹아있는. 네. 자, 그러면 혹시 선생님 질문만 살짝 주실 수 있을까요? 저가 어차피 중앙 이슈고 이게 정권이 부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아마 이게 시민공론장이 아마 정부 차원에 만들어질 거예요. 관련된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전북 전남 주로 많이 다녔는데 공동마을이라고 굉장히 공부를 잘 되는 케이스 봤고요. 전북에서 계셨는데 여기 중앙 이슈가 될 거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다음에 주위에 협력하신 분들이 같이 그래서 전국 단위로 모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짧은 질문인데. 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말씀이셨고 혹시 나도 이런 응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포스트잇을 활용해 주시면 포스트잇으로? 네, 포스트잇으로 우리 인천에다가 몰아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희 팀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